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진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죠?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1번에서 10번 화법과정문 나가볼게요. 반드시 10번까지 문제 스스로 풀고 봐야 됩니다. 안 푼 친구들 어여 풀고 오세요. 우선 화법과정문의 기본은 여러분이 멈춤하고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필기하면서 막 탈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화법의 구성요소, 화법에서의 괄호의 역할, 화법의 담화 유형, 장문의 상황 맥락, 장문의 과정.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빠밤! 실전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법과 장문. 몇 번부터 몇 번이라고 했죠? 네, 1번부터 10번입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3번은 화법 단독 문제가 출제됩니다. 요즘 트렌드상 이 단독 문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강연이라든지 학생의 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 문제인데 1번 문제는 말하기 전략에 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문제의 선지, 즉 1, 2, 3, 4, 5번에서 핵심 어구의 밑줄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대본을 선택적으로 사사사삭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괄호의 역할. 앞장에서 선생님이 읽어보라는 거에 괄호 역할이 있었죠. 괄호 역할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문제는 시청각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괄호를 찾아서 이 시청각 자료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3번은 신유형이었어요. 청중의 질문을 추론하는 거. 자, 질문 있죠? 그 질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자, 1번 문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관한 문제였죠? 자, 말하기 방식은 선지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선지, 핵심어, 발표 대상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 얘들아, 무언가 종류가 열거된다면 뭐가 있을까? 그래, 이렇게 선생님이 이게 잘 안 써져요. 컴마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디 나타나나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청중의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일단 질문한데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맞아요. 물음표가 보이겠죠. 그리고 좀 센스가 있으면 화제를 제시하네? 화제 제시는 보통은 몇 문단? 1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문단을 빠르게 보고 혹시 물음표가 있나 보시면 돼요. 3번,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뭐 이런 말 있으면 되는 거예요. 4번,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 자, 전문가 나와야 되겠죠? 뭐 땡글땡글 박사, 뭐 세모 연구소 혹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는 건 여기서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됩니다. 자, 5번, 발표 대상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다. 이거는 이렇게 어떤 표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봐야 돼요. 그럼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자, 종류를 열거한 거. 예, 여러분들 5문단 한번 보세요. 5문단 보면 유석 볼펜, 수성 볼펜, 다색 볼펜, 지울 수 있는 볼펜, 컴마가 보이죠? 그럼 이런 거는 지우세요. 2번. 화제 지시 1문단 보랬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여러분 필기구가 어떤 게 가장 많은가요? 네, 생각대로 볼펜이 많군요. 자, 볼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상을 예상하고 질문했고 화제 지시하죠. 네, 지우세요. 3번 경험.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냐면 사문단 보세요. 사문단에 하나, 둘, 세 줄 내려가면 볼펜에 볼이 빠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이것도 지우고. 자, 이제 4번. 땡글땡글, 세모세모, 아니면 큰 따옴표. 그냥 이거 눈으로 보시면 돼요. 매직아이처럼.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핵심어를 찾고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번 볼게요.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 내용과 자료를 활용한 이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얘들아, 매체 자료 뭘로 나타난다고? 맞아요. 괄호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괄호랑 이 자료 1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료 1은 보시면 괄호가 2문단에 있습니다. 자료 2는 4문단의 괄호로 되어 있어요. 자료 3도 4문단의 괄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자료들 잠깐 볼게요. 눈으로만 보면 돼요. 자료 1은 볼펜 같진 않죠? 뭐 같아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딱 보이니까 펜 촉이 있으니까 만년필 같네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만년필이 쓰여지는 원리 같은 것 같아요. 자, 자료 2는 이거 만년필 아니죠? 뭐 같아요? 맞아요. 이 글의 화제인 볼펜으로 글씨 쓰는 방법 이런 것 같네요. 자료 3은 네, 뭔가 볼펜에 뭐 이렇게 볼을 넣고 오므리는 볼펜을 만드는 뭐 같니? 과정 같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만년필에 적용된 모세 현상. 여러분들 이 문단 한번 보세요. 만년필은 모세 현상에서 힘들지 않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근데 활용한 이유. 이걸 막 여러분들 거친 정도에 따라 뭔가 대비되는 걸 부각하는 거니?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럼 이거는 X. 2번. 볼펜이 제작 과정? 얘들아, 이게 제작 과정으로 보이니? 아니죠. 그럼 과감히 안 보여도 돼요. 3번. 볼펜으로 글씨가 쓰여지는 원리.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문단 가보세요. 보시면 볼펜으로 글씨를 쓸 때 볼과 종이의 마찰에서 볼이 구르지요.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하고 맞네요. 답은 몇 번? 맞아요. 3번. 시험 볼 때요. 이렇게 3번까지 보면요. 뒤에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이건 선생님 강의니 그냥 가볼게요. 자료 3. 볼펜에 볼을 고정하는 과정.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 봐봐. 볼펜에 볼을 정밀하게 가공한대. 이거 뭔가 볼 가공하는 것 같진 않죠? 이런 거 막 볼 가공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X. 그리고 자료 3. 이게 무슨 볼펜에다 잉크 주입?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료가 괄호로 표시될 거예요. 그 괄호를 찾아서 그 주변을 잘 보세요. 3번. 신유형이라는데 어렵지 않아요.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 청중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기억 뒤에 보면 당연히 청중의 질문을 듣고 한 대답이겠죠. 그럼 그 대답을 보면서 질문이 뭘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질문 대답 보세요. 종이의 섭유소가 가는 대롱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펜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로 흘러나가서 쉽게 필기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 필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게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필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1번 가볼게요. 만년필로 종이에 글씨를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모세관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 나왔네. 답은 몇 번? 1번. 근데 2번 가볼게요. 자, 필기구엔 뭐가 있나요? 그럼 당연히 뒤에는 필기구들 종류 나와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죠. 3번. 펜촉의 굵기와 어떤 관계 있나요? 자, 굵기 나왔니? 굵다 얇다 없죠.
그 다음에 4번. 어떤 형태의 펜촉? 형태 펜촉 종류 없죠? 자, 5번 아주 놀라운 선지입니다. 이거는 완전 대답을 또 한 번 질문으로 한다는 건 뭔가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5번 하면 정말 단 예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5번 답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거는요. 기역 주변을 잘 보세요. 자, 이제 4번부터 7번 볼게요. 이거는 화작문 융합 세트예요. 앞에 1번부터 3번은 화법단도, 8번부터 10번은 장문단도. 그런 것들은요. 그냥 빠르게 선생님이 말한 방법으로 쓱쓱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융합은요. 엄청 집중해야 돼요. 왜 집중하는지 한번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4번. 토익 토론의 내용 흐름 구조 파악. 당연히 내용 파악이죠? 그러니까 주의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5번. AP 지정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AP 부분 주의력 갖고 보셔야 됩니다. 6번. 장문의 내용 반영이에요. 내용 주의력 갖고 보셔야 됩니다. 7번은 쌤이 할 말이 많아요. 7번은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인데 예전에는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가 첫 번째 형식 조건이랑 내용 조건들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형식 조건 먼저 보고 내용 조건 보시면 돼요. 뭐 형식 조건은 니네가 아는 걸로는 뭐 직유법이 사용됐다, 대꾸법이 사용됐다. 뭐 그럼 그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로 내용 조건으로 충족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요즘 트렌드는 뭘까요? 네, 복수의 내용 조건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보기의 내용이 뭐 1번, 2번 이거 충족해야 된다 하면요. 요게요. 바로 뭐냐면 선제 문장 순서랑 일치해요. 요거 문제로 한번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4번.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 근데 이것도 신유형이었어요. 왜 신유형이냐면 이게 내용을 그냥 쭉 서술한 게 아니라 다시 재구성했거든요. 그랬을 때 빨리 눈을 한번 봐요. 쟁점 1은 편리성, 쟁점 2는 경제성, 쟁점 3은 객관성. 근데 읽으면서 찬성반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본문 요거 천천히 지문을 읽어볼게요.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문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찬성층은 당연히 인공지능 하자. 반대는 하지 말자 이거겠죠. 그럼 찬성 1 보세요. 자,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줄 내려가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느낌 뭐죠? 한 줄 내려서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큽니다. 그래서 땡땡 회사가 2억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두 줄 내려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A 부분이에요. 5번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좀 읽어볼게요. 반대 2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전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대 2가 주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의의 제기하죠. 그랬더니 찬성 1이 자,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주관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줄, 축적된 데이터가 더 적합합니다. 두 줄 내려서 설문조사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제 반대 1이 또 얘기해요. 반대 1은 당연히 인공지능 반대 이거 있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줄, 기술적 결함으로 면접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원자들에게 불편 줘서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 편리하지 않다는 거죠. 한 줄 내려가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십시오.
정치적인 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두 줄 내려가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줄 내려가서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친 것이어서 세무에서는 면접을 패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4번 문제 풀어볼게요. 편리한가? 자, 찬성 1 맞죠? 반대 1 가보세요. 기술적 결함으로 불편하다. 맞죠? 2번 보세요.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자, 5번 가보세요.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그럼 이건요, 빅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왜곡돼서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봤죠?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빅데이터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놓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볼게요. 왜냐하면 우린 A 봤죠? 이럴 때는 여러분 보통 A 보고 A로 지울 수 있는 거 싹싹싹 지워놓는 게 중요해요. 자, A 기억나세요? 예. 주관이 필요하지 않아요? 반대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찬성일이 그거로 주관 갖고는 잠재력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죠? 그럼 1번 보세요. A의 반대 2가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살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거 없죠. 그럼 2번 찬성 1이 상대층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며 주관성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제기하며 자료를 통해 즉 설문조사를 통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답은 네 2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솔직히 A까지 끝내고 뒤에 아무것도 안 보고 여기서 딱 끝내시면 됩니다. 4번, 5번은 가, 화법에 관련된 문제고 6번, 7번은 나, 장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6번 볼게요. 자, 6번은 신유형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신유형 아니에요. 그냥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나 읽으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지우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1문단에 이런 게 있나 보시면 돼요. 나 입장을 밝혔고 느낌 지시 있는지. 자, 나 1문단.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입장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너무 안타깝다. 느낌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가볼게요.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해서 정당하지 않음을 말했는지. 자, 이 문단 보면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이런 도구가 인간을 평가하는 거, 즉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는 거 문제야. 기술적 결함 있었니? 없었지. 그럼 답은 몇 번? 예, 나왔네요. 2번이에요, 2번. 자, 3문단, 4문단 여러분들이 또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뭔가 커보고 거대해 보여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용 확인, 나의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의 반영된 거 이런 문제는 그냥 문단별로 읽고 실시간으로 푸시면 됩니다. 7문단 이제 마지막 작문 문제. 자, 이게 바로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예요. 근데 요즘 조건은요. 내용 조건이랬어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이 보기의 내용 조건이 선지의 문장 순서랑 일치한다고 그랬지. 그럼 내용 조건이 뭐냐면 1문단에서 제기한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내. 그게 선지의 첫 번째 문장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물음에 대해서 이 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해서 얘기해봐. 그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1문단의 첫째 질문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너의 입장은 대신할 수 있어. 아니면 대신할 수 없어. 이렇게 표현되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문장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요. 대신할 수 없다. 이거 맞을 것 같지? 그 다음에
대신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도구여야 한다. 뭔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얘들아, 이건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신의 문제야. 들리죠? 대체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맞죠? 인간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문제 아니죠? 그럼 니네 벌써 3번, 5번은 탈락. 두 번째는요. 이 문단에 두 단어를 사용하래. 우리 두 단어 느낌 맞지? 아까 전에 뭐 있었어? 주체와 객체란 단어가 왔을 거예요. 그거를 둘째 물음에 대해 대응하래요. 둘째 물음은 어떤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그럼 주체, 객체 있는 말 보세요. 눈에 딱 보일 텐데. 네. 4번 보시면 주체는 인간이고 인공지능은 객체이다. 답은 맞아요. 4번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런 조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기가 선지에서 배열 순서, 문장 배열 순서랑 같다는 거 보시고 사사삭 지우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8번부터 10번은 장문 단독. 여기서는 보통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에 대한 학생의 논설문이 쓰여져요. 즉 장문이 쓰여지고 있죠. 그럼 올해 이슈는 느낌 오죠? 좀 생각해 보세요. 자, 8번은 장문의 초기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제일 첫 장에서 기본에서 장문의 초기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 그게 바로 뭐냐면 글의 목적, 글의 주제, 글의 독자 이거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가의 장문 사항은 꼭 별표 치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장문의 자료 수집 및 활용. 당연히 자료에 잘 보고 핵심 찾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신유형이긴 했어요. 고쳐쓰기인데 옛날에는 되게 문법적인 거 갖고 고쳐쓰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아예 수정해요. 근데 이게 왜 신유형이냐면 수정을 2번 했어요. 2번. 그래서 그 2번을 확인 하나하나 하셔야 합니다. 자, 8번 선생님이 장문 상황 초기 조건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이건 초기 조건이랑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러분 3페이지 장문 상황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목적은 지역 방언 보호에 대한 관심 촉구. 주제는 지역 방언의 보호가 필요하다.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 독자 분석 한번 보면 얘네는 지역 방언에 대해서 실태를 모른대. 그리고 지역 방언의 가치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글은 지역 방언 뭐하자? 보호하자. 그럼 얘들아 이 지역 방언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겠니? 싫다고 얘기하겠니? 그쵸? 이 지역 방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1번. 기억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지역 방언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얘기하겠다. 학생 초고 보세요. 1문단에 뭐 80%, 60% 나오죠. 자, 2번. 기억을 고려해서 소멸 위기의 언어로 등재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 방언이 있다. 여러분 1문단 계속 보시면 뭐 제주 방언 나와요. 자, 3번. 읽어볼게. 기억을 고려해서 문제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지역 방언을 위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지시한다. 얘들아 지역 방언으로 인해서 나 얘랑 대화를 못했어. 그럼 지역 방언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그럼 안 좋은 거 보호해야 돼 보호하지 말아야 돼? 보호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이 장문 상황이랑 맞니 안 맞니? 안 맞지? 답은 몇 번? 그쵸 3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장문 상황을 꼭 체크해 놓으면요. 의외로 답이 쉽게 풀려요. 9번. A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자료 활용해보자. 그러면 A가 뭔지 보시고 자료 활용해야 돼요. A 부분은 이거예요. 지역 방언이 사라져가는 원인은 복잡해. 첫 번째로는
서울로 인구가 집중돼서 지역방언 사용하는 인구가 감소했어. 둘째로 대중매체로 표준어 더 많이 사용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료 1을 볼게요. 언어의 의식조사 보세요. 58에서 뭔가 42로 줄었죠. 줄고 있어요. 뭐가 줄었냐면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줄었어요. 근데 17에서 19로 늘었죠. 뭐가 늘었어요?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게 늘었어요. 즉 지역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전문가 인터뷰 보시면요. 이런 표준어가 옛날에는 관공서 학교에서만 사용됐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대요. 왜냐하면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점점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라는 문제죠. 그럼 자료 1번. 이게 무관심을 원인으로 추가한다? 얘들아 이게 뭐 무관심 문제는 없잖아. 그쵸? 뭐 느낌이 좋은 게 줄어들고 싫은 게 늘어났다 하죠. 이거 이런 말 못 찾아요. 자료 1 다시 보세요. 자,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의 방언교육정책. 얘들아 교육정책 여기 있었니? 없었지? 자, 그 다음에 자료 2. 공식적 상황에서 교육의 부재. 얘들아 무슨 교육? 이런 거 없었지? 자, 그 다음에 자료 2. 공식적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디냐? 일상에서도 표준어를 더 많이 쓴다. 이거 딱 나네. 답은 몇 번? 예, 4번. 5번이야. 여러분들 여기 뭐 대중매체 편향성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답 4번. 근데 이런 문제는요. 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드디어 10번! 고쳐 쓰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몇십 유형이었냐면 고친 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어서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요. 눈만 크게 뜨고 요거 뭐 위에 있는 거랑 요거랑 구분하고 요거랑 요거 구분해서 뭐가 달라졌나 보시면 됩니다. 자, B 부분 여러분들 보시고요. 고친 글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방언 세계유산 지정이 시급하다. 이 부분이 추가됐죠. 추가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때문에 라는 거 보니까 그쵸, 근거 추가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요놈하고 요놈 비교해 보세요. 뭐가 없어졌죠? 어디가 없어졌냐면 요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계문화 지정유산이 시급하다. 뭐 세계문화 유산 지정 문제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잖아. 즉 이 글의 주제랑 어긋나니까, 즉 통일성에서 어긋나니까 뭐하자? 그치, 삭제하자. 답은 몇 번? 네, 1번입니다. 예, 요거는요 신유형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같은 거 다른 거 쌤처럼 이렇게 표시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좀 길었죠? 미션 볼까요? 미션은 2019학년도 합법과정문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고 답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엔 쌤과 고전 복합으로 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